그러고 나서 고대 그리스로 오면 색깔이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아주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게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을 그냥 괴롭게 하는 게 이제 그때 시작되는데요. 게다가 이 플라톤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거에 매료되어 있었냐면 이게 플라토닉 솔리드라고 해요. 플라톤의 입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 우주에는 모든 면이 똑같은 그런 3차원 입체는 이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걸 발견하고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왜 5개밖에 없지? 그래서 이게 뭔가 우주의 질서하고 관계 있을 거다라고 믿었어요, 플라톤이. 보세요. 불, 뭔가 막 뜨겁고 아플 거 같잖아요? 삼각형 아프죠? 물. 잡을 수 없잖아요. 미끄럽고 잡을 수 없잖아요. 정이신면체 보세요. 저 손으로 잡아보세요. 미끄러울 것 같죠? 흙은 막 쌓아야 될 것 같잖아요. 정육면체로 하면 탁탁 쌀 수 있을 것 같죠? 플라톤 이렇게 생각했어요. 2500년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주의 원소하고 이 정다면체하고 이렇게 연결했었거든요. 그런데 플라톤은 사원소론을 주장했는데 하나가 빠져요. 저건 뭐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자기 어떤 이론으로는 분명히 4개의 원소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게 이제 제5원소입니다. 5원소. 신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천체를 이렇게 배치할 때 아마 신이 썼을 거다. 저런 질서를 이렇게 믿었는데요. 그 플라톤은.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 가지고는 아니고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에테르다 그게 이렇게 또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출발은 기본적으로 우주에 저 5개밖에 정다면체가 없는데 그것들이 뭔가 소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에테르도 생각하고 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학에 대한 집착은 인류의 집착은 정말 역사가 오래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여성 수학자인데요.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살해당했습니다. 이거 푸는데 2,000년 걸렸어요. 천재 2명이 동시에 태어나서 각각 서로 얘기 안 하고 각각 풀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도 이런 난제를 푸는 그런 수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네. 혹시 히파티아를 이름 들어본 분 있으신가요? 그럼 아고라라는 영화를 본 분도 없겠네요? 없어요. 저게 히파티아를 다룬 영화인데요. 몇 년 전에 국내에서도 개봉한다고 막 그 예고가 나와서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서 보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아마 이제 이게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서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히파티아가 이 아까 말한 알렉산드리아의 그 여성 수학자인데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천문학자,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수학자,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시대의 마지막 수학자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대학에 해당하는 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데 그곳의 도서관장의 딸인데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알려져 있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가장 당시의 남녀를 통틀어서 가장 지식이 많았던 그 천재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 그 알렉산드리아 시대 수학을 상당히 발전시킨 분인데 길거리에서 군중들한테 죽어요. 살해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너무나 이제 저분에 대한 그 스토리가 많고 비극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영화로화된 거죠. 김상중 씨, 이 영화 보셨어요? 물론 봤죠. 네. 맷 데이먼이 청소부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보셨군요. 훌륭한 네. 수학적인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렇죠. 네. 실제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실제 스토리는 천재 수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존 밀러 얘기인데요. 이분은 정말 대수학자, 1962년에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필드상을 수여했던 분인데 이분은 청소부는 아니었고요. 대학교 때 학부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수업에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헐겁 이제 직업 달려갔는데 칠판에 이제 늦게 갔더니 선생님이 문제를 몇 개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아 숙제인가 보다 이제 적었어요. 네, 그래서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풀어서 이제 제출했어요. 한 문제는 아 난 바보야 뭐 이제. 근데 그 이제 풀어낸 그 문제들이 다 당대 수학자들이 다 해결을 못하던 이제 수학의 난제인데. 교수님이 이런 문제들도 있어라고 애들한테 이 수학의 세계가 얼마나 광활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도 있나를 알려주려고 써놓은 건데 그게 이제 숙제인 줄 알고. 천재네.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요. 저분은 물론 그래서 나중에 필리상을 받은 대수학자가 됐고 아벨상이라고 하는 상금이 노벨상이랑 비슷합니다. 그 상도 받으셨고 2014년에 서울에서 세계 수학자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그 아벨 강연을 오셔서 직접 했었습니다. 코엑스에서. 선생님 저런 천재들은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기발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여러 분야들 중에서 정말 천재성이 필요한 분야가 또는 천재성이 정말 차이를 만드는 분야가 있습니다. 보통 천재성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분야를 얘기할 때 보통 음악과 수학을 듭니다. 맞아. 천재 영역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보통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달할 수 있는 영역이 꽤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초중고에서 하는 수학은 당연히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든 거고요. 그거 넘어서도 심지어 수학자로도 상당한 존경받는 수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뭐 몇백 년, 몇천 년 된 그런 난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준에 가는 거는 타고난 소양이 역할하는 부분이 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타고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잔 밀러가 아닙니다. 안 타고나셨다고는 안 하시네요.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저 정도는 아니지만 나도 반천재. 네.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나? 네. 잔 밀러는 예외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난제는 많은 이들을 좌절시킵니다. 아까 심지어 잔 밀러도 세 개 중에 하나 못 풀어가지고 난 바본가 봐 그런 거잖아요. 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안 풀리고 있다가 난제로 남아있다가 결국은 풀린 문제가 한 2000년 정도. 또 뭐 필리상을 거부한 은둔의 수학자라고 페럴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한 100년 동안의 난제를 풀어서 필리상을 수여받았으나 거부한 분도 있고. 100년 동안 사신 거예요? 아니요. 누군가 그 문제를 내가지고 100년 동안 많은 수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노력했는데 아무도 못 풀었다. 그런 뜻이죠. 혹시 100살까지 살아서 못 아, 게임의 세계에서는 2000년 살도 사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포장 안 하시고. 맞네. 무리하지 마세요. 예. 이게 2000년 동안 안 풀린 문제가 19세기에 풀렸거든요. 이 문제는 알렉산드리아의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가 물었던 질문인데 이거 푸는데 2000년 걸렸습니다. 정말로 많은 수학자들이 달라붙어서 2000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안 풀렸거든요. 참 세상은요 불공평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 많은 수학자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달라붙어도 안 풀렸는데 하필 천재 두 명이 동시에 태어나서 각각 서로 얘기 안 하고 각각 풀었어요. 거의 비슷한 때. 되게 단명했어요. 단명했어요. 굉장히 단명했죠? 21살. 네. 27살. 둘 다 단명했는데 제가 대학 3학년 때 그 정말 2000년 동안의 난제가 풀린 걸 보고 감동해서 제가 수학으로 전향했다고 그랬는데 이분 때문입니다. 21살에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그 수학의 천재였고 이미 10대 때 아까 말한 그 2000년의 난제를 풀었는데요. 근해 공식이라는 게 중학교에서 아니 초등학교에서도 1차 방정식은 배우잖아요. 1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배우죠. 2차 방정식을 보통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중학교 때 배우나요?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에 그게 근해 공식이거든요. 그죠? 네. 근데 3차 방정식도 있거든요. 근해 공식이. 4차 방정식도 있어요. 근데 이 5차 방정식은 이상하게 근이 잘 안 나와요. 근해 공식이 왜 안 나오지? 이제 그걸 2000년 동안 사람들이 해봤는데 딱 갈로아가 5차 방정식부터는 근해 공식이 없어요라는 걸 증명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1000년쯤 뒤에 대천재가 나타나서 찾을지 어떻게 하냐고. 그죠? 근데 저 사람이 뭘 증명했냐면 증명을 한 거예요. 예, 만약에 누군가가 5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질서에 반한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안 돼요. 만 년 뒤에도 못 나와. 그걸 증명했어요. 갈로아는 죽는 것도 정말 극적으로 죽어요. 당시에는 프랑스에서 이 권총 대결이 허용되던 시절이래요. 권총 대결, 보통 우리가 라이플 두얼이라고 그러는데요. 권총 대결을 해서 한 번도 안 졌답니다. 마지막에 질 때까지. 그걸로 죽은 거예요? 네, 권총 대결 하다 죽었어요. 너무 허무하다.
근데 상남자네, 상남자. 네. 그게 어떻게 상남자 게다가 마지막 그 죽은 권총 대결의 이유가 어떤 그 미망인을 두고 두 남자가 싸우다가 최여자는 내 거다. 여자가 결국은 총으로 승부 보자 그래가지고 승부를 봤죠. 그러니까 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무리수를 뒀군요. 무리수를 뒀군요. 정확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중학교 때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일찍 배우잖아. 그거 배운 분들은 요거 보셨을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게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이 세 변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저거에 쉽게 말하면 직각삼각형 중에 세 변이 다 정수인 거 아시죠? 3, 4, 5 이거 보통 기억하시죠? 이거 보통 수학 싫어했던 분들도 많이 봐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렇게 잔수만 넣어서 저거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3, 4, 5가 하나 예예요. 그거 말고도 무한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하나 올려서 3승으로 올리면 똑같은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런 거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그죠? 일단 뭔가 다르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3승으로 갔는데 저것도 자연수에 있을 거 비슷하니까 있겠지, 그죠? 이것저것 사람들이 이제 넣어보는 거잖아요. 뭐 7, 8, 9도 넣어보고 이것저것 넣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되지? 분명히 저 제곱일 땐 됐는데 뭐가 이 문제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히스토리가 있어요. 17세기에 이 사람이 법률가입니다. 유명한 당시의 변호사였는데 페르마가 이분이 무슨 책을 읽다가 요 비슷한 문제를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 안 되는 거 나 아는데 이래가지고는 그 여백에다가 뭐라고 씁니다. 나 이거 어떻게 푸는지 나 아는데 이거 네가 여백이 너무 좁네. 그래서 이건 못 쓰겠지만 이거 하여간 나 이거 알았어 이렇게 썼어요. 그게 17세기거든요. 그 뒤로 350년 동안 정말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달라붙어서 대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드디어 358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증명을 했어요. 근데 두 개의 논문은 나눠져 있는데 페이지 수도 몇백 페이지 논문이 그 증명 하나가 이게 안 된다는 게. 게다가 그 증명은 뭐 현대 수학의 그 페르마 때 없었던 그 모든 이론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래서 페르마가 뭔가 착각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렇게 단순한 문제가 증명이 몇백 페이지고 뭐 최고의 수학자들도 읽기 힘들어요, 그 논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승복을 아직도 안 해요. 그래서 뭔가 더 쉬운 증명이 있을 거다. 이 문제가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자기가 증명했다고 주장한 심지어 아주 위대한 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증명을 여러 번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풀었다고 주장하는 한 페이지짜리 짧은 증명 찾았다고 주장하는 아마추어 수학자들이 많아요. 저도 편지를 한 3번인가 받아봤어요. 저 이거 증명했는데 좀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저 임드류 교수처럼 저게 틀린 증명이라는 거를 발견해냈다고 하면 그거를 검증해내는 또 다른 심사위원들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약간 앤드류 와일스 논문이 나왔는데요. 그걸 검증하는데 한 3년 걸렸는데요. 그 수학자 팀이 붙어서. 근데 검증하다가 틀린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다시 고치는 작업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걸 고쳐내고 그게 검증을 통과했어요. 근데 비극적인 얘기가 저분이 저걸 증명했을 때는 나이가 30대였어요, 앤드류 와일스가. 네. 원래 필드상은 나이가 40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거든요. 나이 제한을 근데 그 왜 사이에 둔 거죠? 넘어갔나 봐요. 네. 그러게. 그 노벨상은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수학은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로상보다는 수학에 정말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에 주고 싶다라는 게 원래 취지였기 때문에 과거에 이룬 업적뿐 아니라 앞으로 이룰 업적을 통하여 인류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취지거든요. 받고 더 잘하라는 뜻입니다. 비전성을 보는군요. 그래서 그 40세라는 나이 제한을 뒀는데요. 앤드류 와일스가 저걸 30대 때 풀었는데 문제는 아까 틀렸잖아요. 네. 그래서 검증하는데 시간이 또 3년이 걸렸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통과되고 나서 필드상은 4년에 한 번씩 줍니다. 노벨상은 매년 정해진 12월에 정해진 장소 스톡홀름에서 과학상을 주는데요. 이 필드상은 4년에 한 번씩 3개를 또 듣는 것입니다. 근데 룰이 뭐냐면 그걸 받는 해에 1월 1일에 40이 아니어야 돼요. 아이고. 40전이어야 돼. 이분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검증하는 와중에 틀려서 그걸 고치는데 시간이 드는 바람에 그 다음번 이제 필드상 수여하는 해가 2002년이었는데 42살이 됐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못 받았어요. 안 됐다. 그 국제수학연맹이 이걸 수여하는데요. 너무 아까운 거야. 검증만 그리고 그 실수만 없었어도 받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 특별상이라고 그래서 그 은으로 만든 쟁반을 특별상을 수여했는데요. 그래도 금액 차이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좀 아쉽네요. 말 나온 김에 그럼 금액 좀 살짝. 아, 네. 상금. 노벨상은 물론 이제 $100만
뭐 정도인데 사실은 필드상은 상금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대신에 받고 나면 그 소위 말하는 대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기 때문에 연급이랑 이런 거, 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연봉이 일단 엄청 뛰고요. 인센티브. 예, 그다음에 이제 강연을 하면 이제 노벨상 수상자 동격으로 대접을 받기 때문에 평소 많이 가겠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은 크고 수학에서는 상금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세요. 갑자기 너무 안 좋아 보여. 근데 대신에 저분이 그래서 아벨상이라는 건 상금이 노벨상과 거의 맞먹는 상인데요. 저건 매년 주고 스웨덴이 아닌 노르웨이에서 주는데요. 저분이 결국은 올해 아벨상을 수상받았습니다. 올해요? 앤드류 와이츠 올해. 좀 나아 보이시네요. 네. 어떤 도대체 문제를 풀면은 필드상을 받나 사람들이 정말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하나를 그냥 들고 가려고 하는데 이분은 2006년에 필드상을 받았어요. 테렌스 타우라는 분이. 이분이 또 부인이 한국 분이고 뭐 등등 아주 한국과 인연이 많고요. 원래 2002년에도 필드상 강력한 후보였었어요. 그때는 27이었는데 참 아쉬운 게 필드상 역사에서 아직까지 최연소 수상자가 27에 수상했던 프랑스의 장피에르 세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950년대에 수상하셨는데 그 뒤로도 아직도 그 최연소 기록이 안 깨지고 있어요. 27. 네. 근데 이분이 2002년에 강력한 후보였는데 그때 27인데 생일로 따져보면 이분이 더 뒤에요. 그러니까 그때 수상했으면 이분이 최연소 기록을 갈 뻔했어요. 예, 그랬는데 못 갈았어요, 결국은. 제가 그래서 이분이 2006년에 이제 스페인에서 했던 세계수학자대회에서 받았는데요. 그 당시는 그 스페인 국왕이 오셔서 수여했어요. 그때 이제 저분이 받았던 업적이 이겁니다. 근데 저거는 초등학생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해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해요. 소수가 뭡니까? 1과 자기자신으로밖에 나눠지지 않는 수. 2는 소수입니다. 3도 소수입니다. 4는 소수 아닙니다. 1로 나눠지고 2로 나눠지고 4로 나눠지니까. 뭐 5는 소수입니다. 6은 아닙니다. 2로도 나눠지고 3으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소수들이 많은데 3, 5, 7 이런 거 소수인데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네. 근데 3, 5, 7은 소수인데 또 등차 수열이에요. 차이가 똑같잖아요. 등차 수열이 그거거든요. 등차 차이가 똑같다고요. 근데 자 51, 17, 23 저것도 다 소수거든요. 차이 똑같죠? 6, 그죠? 그 등차 수열, 소수로 된 등차 수열. 저거는 4개짜리인데 5개짜리도 있나요? 소수만으로 된 등차 수열이? 이거 누구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 이지혜 씨가 맞출 수 있었는데. 이거 6씩 차이 난다면서요? 6. 29. 29? 29도 소수잖아. 그죠? 29. 네. 그래서 51, 17, 23, 29는 5개짜리 소수된 등차 수열 됐잖아요. 맞을 뻔 했잖아요. 네. 또 6개짜리는 소수만으로 된 6개짜리 차이 똑같고 네, 7도도 안 될 거예요. 11. 그러면 더 가서 11. 소수만으로 된 차이가 똑같은 숫자가 100만 개쯤 100만 개 있을까요? 있으니까 저분이 받지 않았을까요? 아니 안 되는 거 증명해도 받잖아요.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아요. 네. 있어. 여기 갈라졌어. 우리 관객분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뭐 이해는 하셨죠? 무슨 문제인지? 어려울 것 같긴 하잖아요. 5개, 4개짜리도 한참 생각해야 거기까지 가는데 100만 개짜리를 이게 차이가 어떻게 똑같아. 가다가 어딘가 가서 소수 아닌 게 나와버리면 거기서 끝인데. 그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길이 10만짜리도 됩니다. 저분이 뭘 증명했냐면 1조든 경이든 아무거나 줘봐라. 그 크기를 갖는 소수만으로 된 차이가 똑같은 그런 것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걸 증명했어요. 아무거나 내놔도. 10만이 아니라 뭐 얼마로 100억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은 필드상 받습니다. 예, 이런 거. 네. 그냥 저런 건 그냥 쟤는 그냥 천재하고 말자. 그냥 이게 속편하겠죠? 그렇죠. 네, 저런 사람 천재 맞아. 그걸 증명했어요. 근데 지금 수학에서 가장 아직도 안 풀린 난제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리만가설인데 리만가설은 100만 달러 상금도 걸려 있어요. 그거 풀면 진짜 100만 달러 받아요. 7개 문제를 선정해 놓고 그 각각에다 100만 달러씩 걸었어요. 700만 달러 은행에다 딱 지금 자물쇠 채워서 넣어놨거든요. 이자도 계속 늘어나고. 그 이자 준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리만가설인데 그것도 소수들이 보세요. 3, 5, 7 가다가 그러다가 11로 툭 뜨고 그러다가 13 붙고 그러다가 17로 뜨고 붙어있다가 막 떠있다가 이러잖아요. 소수라는 게. 이게 영 지멋대로야. 규칙이 없어요. 그게 규칙이 있나 없나 있는 걸 찾는 거가 리만가설인데 그거 아직도 우리가 인류가 아직도 못 풀고 있거든요. 그거 풀면 100만 달러 진짜 받습니다. 그리고 40세 이하면 필드상도 받을 겁니다. 5년 남았네, 5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학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아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부터 배울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필드상 수상자들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그분들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들은 어렸을 적에 남들하고 다르게 했던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자기 어머님이 수학자셨대요. 그분은 필드상을 받은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그 어렸을 적에 엄마가 꼭 슈퍼마켓 같은 데 갈 때 자기를 데려갔대요. 본인 어머님은 이제 이것저것 사러 다니시는 동안에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있는 오렌지 몇백 개 쌓여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세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엄마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 뭐. 그 다음에 주르륵 쏟아지지 않고 가장 안정되게 하려면 무슨 모양으로 쌓아야 되는지 다음번엔 그거 숙제. 뭐 이런 걸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그 스피어 패킹이라고 하는 그 이런 굴을 채우는 그런 수학 이론을 본인이 스스로 결국은 나중에 터득합니다. 이게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하는 아주 어려운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하여간 세는 것과 구조와 이런 것들에 친숙하게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